제주의 산과 들, 그리고 푸른 바다는 기억합니다. 70여 년 전 아름다운 풍광 너머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러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4.3 희생자들은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푸른 뱀의 해 설 연휴에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희태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제주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주라는 섬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모시고 외지인이 본 제주다움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한 교수님 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해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979년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봤더니 제주 해녀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이라고 보더라고. 제목이 그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예. 제목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제주 성역할 분화를 바탕으로 섹슈얼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바탕으로 한 에스노그래픽, 그러니까 그 문화기술지적 연구라는 제목이고요. 그 당시 어쨌든 이게 지금은 해녀문화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거든요. 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도 되고 그랬는데 사실 70년대에 네.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또 이런 생각도 어떻게 하셨을까 네.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 인류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인류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 데인데 제가 제주도 온 거는 굉장히 그 이론적인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71년에 유학을 가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여성 해방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 이슈는 이제 여자들이 다 대학교 나왔는데 대학 나오고 정말 수재들도 결혼을 하면 그냥 교회에서 아이를 낳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티 프리단이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써서 여자도 나가서 일하겠다. 아무리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경제력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제력만 있으면 이제 여성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력이 굉장히 있는 제주 해녀 사회에 가서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류학은 타문화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라 이제 뭐 언어도 배워야 되고 네. 막 이런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제주어는 상당히 외국어처럼 낯설었을 텐데. 엄청 낯설죠. 몰랐던 거죠. 예, 제주도는 그래서 그럼 내가 제주로 가겠다. 두 번째는 이제 그때의 이론이 육아는 너무나 버든이다, 짐이다. 그러니까 육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여성운동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육아라는 게 버든, 짐이 아니고 육아가 짐이 아닐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그게 사실은 여성운동이 지향하는 것이지 그걸 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가정을 놓고 이제 제주도의 육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를 굉장히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굉장히 이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거의 사상으로 과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뭐 이렇게 북촌 이거 다 다녔어요. 월정 이거 다 다니다가 바다도 너무 이쁘고 좋은데 결국 우도를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는 이제 부부들 사시는 분이 꽤 계시고 많이들 안 돌아가신 편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을 때 그러면 가모장제가 되냐? 전혀 아니죠. 네, 그럼 어떤 형태일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가서는
저도 다이빙을 하는 거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해서 뭐 이제 약간 같이 물에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할머니들의 삶을 쭉 보고 있는데 너무 딸이 한 명 있으면 지붕도 그때 개량하고 그 70년대니까 지붕이 전부 초가해서 개량하고 빗물 받아 먹을 때예요. 네. 그리고 돼지 변소도 있고 네. 근데 그 초기에 그대를 고스란히 저는 살은 거고요. 네. 저는 돼지 변소를 되게 좋아했어요. 물론 밤에만 가서 해야 되지만 가장 생태적이긴 하죠. 엄청 냄새도 안 나고 저는 지금 이런 냄새 나는 변소였으면 못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 시대에 그 텃밭이랑 뭐 이 모든 거로 보리밥 먹는 건 되게 힘들었는데요. 막 이렇게 배가 꾹꾹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근데 딸이 하나 있으면 지분 개량도 하고 엄청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어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딸이 물 떠다 주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물 떠다 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뭐 딸 한두 명 없어도 자신이 당신이 다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 떠다 주는 아들인 거예요. 힘쓸 사람. 힘이 아니고 물 떠다 주는 건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예. 전혀 힘쓸 거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힘은 물론 감태를 올 때 그때는 이제 그 순간인데 그건 뭐 무슨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고 이 제사를 주재할 사람. 예. 제사를 지내줄 후손 아들 이게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서양에서는 경제력을 완전 가졌으니까 여성 상위 시대일 거야. 막 아마존일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난 꼭 죽어도 제주에 가야 돼.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었던 때인데 가설이 완전 깨져버렸네. 그 가설은 전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육지라는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제가 얘기한 거는 양편 비우세 사회다. 양편이 다 우세하지를 않아. 예. 비우세야. 비우세. 예.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나름의 경제적 영역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협력하고 그 자체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도 지키고 남자는 남자 나름의 이 제사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큰 사회에 연결됐으니까 이제 대학을 나왔다던가 굉장히 뭐 마치 박사 받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로서 학문을 한 존재 뭐 이런 식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어디 뭐 오형고 나왔다던가 뭐 제대 나왔다던가 뭐 어디 연대를 나왔다던가 이런 식의 그래서 남녀의 그 존재 가치가 되게 분리가 돼 있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저는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구분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기제사라던가 제사라던가 벌초에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요새 별초 막 갈 때는 봐주잖아요. 육지에서 내려와야죠, 뭐. 네, 그런 정도로 사실 제주가 엄청나게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 유지가 가능했던 건 그 제사 영역이 그만큼 신성했던 거고 그만큼 여자들이 경제력이 센 거에 어떤 대항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심오한 그래서 제가 안동하고도 비교 연구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그 TAT라고 이런 어떤 퍼셉션 연구하는 걸 보면 어떤 여간방 내지 어떤 방에 그 여자는 누워 있고 남자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서 있어요. 그러면 사진을 보여주면 안동은 한결같이 바람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주는 한결같이 아내가 아프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아내가 일을 하는 그 메인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방의 세팅을 집으로 생각하고 아내가 아픈 걸로 보는 반면에 안동은 그거를 거의 바람을 많이 피는가 보지. 제가 한 건 양반 동네인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약간 걸려있는 아들이 그 생각하는 거 보면은 육지에서는 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제주는 스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제사는 중요한데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굉장히 혁혁한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라던가
무당굿을 저는 이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해녀굿은 엄청난 불악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성들이 불악재를 엄청 지금도 열심히 지내시고 유교식으로 지내죠. 네, 유교식으로. 하지만 저쪽은 무속식으로 엄청 지내시는데 둘 다가 불악의 안정을 위해 불악의 안녕을 위하고 근데 육지는 굉장히 자기 새끼들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공동체 문화가 또 육지하고도 다른 형태로 공동체 문화를 네, 보신 거군요. 네, 그게 반농사랑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반농사가 여성 노동 중심 사회예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카운터파트의 그 남성 문화는 그러니까 육지는 성공해야 되고 경작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조상을 높여야 되고 막 이런데 여기는 이제 남성들 간에 굉장히 유대가 중요하고 그런 제사도 중요하고 그런 문화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런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한 거고 이제 그런 연구를 처음에 제주대에 와서 했을 때는 다들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했는데 남 학생들도 우리도 경제활동 엄청나게 한다. 뭐 이런 막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래서 여긴 내가 개입할 때가 아니구나. 보통 인류학자들은 크게 개입은 안 해요. 관찰을 하고 이제 개입을 원할 때는 하지만 이건 그분들이 이런 연구를 참고해서 하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지난번에 뭐 그 양성평등위원회에 좀 봐달라 그래서 그때 왔을 때 보니까 역시 이런 원래 제주의 이 성평등적 구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고 어떻게든 그냥 여성의 권리 신장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문화인류학자인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과의 대담 듣고 계신데요. 자, 그런 공동체 문화가 교수님의 이후 활동이라든지 이후 연구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쳤을 법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한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떤 식민지성이라던가 제주도가 육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뭐 유네스코에 든다던가 뭐 이런 것도 다 거기 속하는데 그런 탈식민지, 식민지가 제 연구의 주제인데 그거의 핵심을 이루는 역할을 했어요. 동시에 이제 성 역할 내지는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권리의 신장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공동육아를 하느냐 어떻게 그 모두가 괜찮게 사는 상호부조의 사회를 만들 거냐 이런 주제 저는 뭐 그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게 맞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이죠. 제주도의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서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회가 공동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사실 문제의식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주도가 요새 제가 보면은 여기 뭐 재활용센터 이런 것도 그렇고 끊임없이 마을 그 내부의 사람한테 먹고는 살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고심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가난하지만 어떻게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고 했다. 어떻게든 같이 살 거다라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인류세 시대에 우리가 다 이제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이 정말 인구 소멸할 그 지역의 문제도 풀지만 실제로 인류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핵심 가치이거든요. 여기 지금 함께 있다는 것, 함께 산다는 사람들의 그 가치 있음 자체를 느끼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에 놓는 것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문화가 결국 이 현대적 그 사회 문제 이런 것들 또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엄청 중요하고 저는 이제 제가 연구했던 50년 전에 해녀 사회는 그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남아 있는 거야 과연 정말 그런 의심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서늘에 할머니들과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때 할머니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할머니들이 체육관에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또 그런 거 싫어하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뭐 쓸데없는 관광도 외국에서 하시는데. 외부에서 온 그림 선생 때문에 막 할머니들은 걷기도 힘드신데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약간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마을에 한 5, 60대 되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젊은 그 마을 원주민 분이 그런 얘기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이제 나는 그 어머니 그 수면제 먹이고 그렇게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외지 것들을 싫다 하면 사실은 지금 다 양로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 네. 일단은 학교가 폐교가 될 거다. 전부 이주민들의 아이들인데.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약 먹고 양로원에 누워가지고 난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런 기곡산장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기곡산장에서 죽을 생각 없다. 나도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서로 같이 모여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이 기곡산장 지금 우리는 기곡산장에 사는 거거든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정말 암울한 시대거든요. 뭐 산불 났지. 저희 친구는 뭐 며칠 전에 저기 미국에서 집이 다 불이 탔어요. 실제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정말 기곡산장이 아닌 죽을 땐 죽더라도 이런 서로 돕는 함께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고 이런 해녀 공동체 문화가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파괴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제주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지점을 어떻게 제주도민들이 앞으로 이어가고 활용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꼭 해녀만이 아니고 저는 이 밭농사 밭을 잇는 할머니를 포함해서 남아 있고 이제 그런데 어떤 돈독이 오르면서 저는 70대 이하는 새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그림 그리는 적어도 80대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 그리고 정말 그 할머니들한테 어떤 그런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만드는 세계를 기막힌 신들의 세계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아까 그 가부장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주도가 아주 가부장제 문화가 어쨌든 또 여기도 만만치 않은 동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게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가부장제라는 게 이제 어디든 있고 양상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나 다 균열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제주도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그 공적 영역 그리고 교육받은 쪽이 남성들이 먼저 선취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뭔가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여자가 막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막 남녀 평등을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정말 서로 돌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인류 역사의 7,000년 전에 그 이른바 그 노예들을 생산을 통해서 어떤 제국을 만드는 그 시대까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가부장제를 되게 가깝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여자도 일하면 된다, 남자도 이렇게 부엌에 가면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가부장제를 좀 제대로 같이 이게 뭔지 이런 문명이 도대체 뭔지 왜 우리가 돌봄 영역을 그렇게 축소시키고 그리고 사무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상호 돌보는 어떤 존재라는 감각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그 감각이 없어지면 이제 남는 건 AI한테 된통 당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의 감각과 그걸 통한 창의력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창의력도 안 나오죠. 이제 이 영역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 부분을 저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주에서 그게 꽤 가능한 곳이 제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그 돌봄의 감각 그리고 아까 70세 이하는 교육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70세 이상들은 이제 이미 굉장히 이 개발 독재적 주체에다가 돈 신자유주의적인 이제 돈이면 다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렇죠. 속에 들어가 버려서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거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는 데 대한 합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교수님이 그동안 그 양력을 보면 사실 그 학문 활동 말고 실천 활동을 보면 그런 대안교육 되게 신경을 그동안 많이 써셨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투자하셨는데 제주도가 어쨌든 뭐 중앙에서 어쨌든 떨어져 있는 탈중앙 또 지역적 특수성 아까 같은 공동체적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제주도에 한번 대안교육의 모델을 제주도에서 한번 실현시켜 보겠다. 내가 비록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 한번 현실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생길 법한데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은 그야말로 되게 작은 것이어야 되고 약간 15분 생활권에서 시도되는 어떤 모델을 성공시키면 어디든지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크게 막 뭘 해보고 이런 거는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는 인류세의 한 존재로 계속 그 어떤 작은 세포가 완전 돌연변이로 전혀 다른 상상과 감수성이 전혀 다른 형태로 관계를 맺고 그걸 할 수 있어야지만 되지.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는 허망한 거죠. 네. 그래도 작은 실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실천이 아니라니까요. 네. 아주 새로운 모델이에요. 작은 실천이 전혀 아니에요. 엄청난 실천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정말 느낄 수 있냐. 보고 있냐. 그 사람을 듣고 있냐.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서늘에서도 그렇고 남을 돕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고 네. 거기서부터 굉장히 작은 새로운 세계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큰 그림 그리고 떠들고 작당하고 이런 거는 뭐 점점 구원에서부터는 멀어지는 거죠. 그럼 이 스튜디오에 적용해 본다면 제가 지금 대담을 할 때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어떤 얘기를 서로 나눌 것인가에 집중해야지 여기서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쓰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내가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서로를 듣고 있냐, 보고 있냐. 그걸 느낄 수 있죠, 사실.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딴 생각하는지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를 느낄 수 있죠. 네. 자, 어쨌든 이 사회가 아까지만 인류세 얘기했지만 지구가 뭐 그렇다고 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인류가 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보긴 보는데 어쨌든 인간 중심적 사회에서 어쨌든 이 생태 우리가 모두 지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민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에? 뭐 제주도민 따로가 아니고 저는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멸종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건가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인간이 절대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산불에 의해서 집을 다 잃어버리고 홍수와 이 모든 재앙을 겪을 텐데 좀 빨리 그거를 인지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지금 제주도가 당근을 많이 키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정말 유기농으로 키워서 제대로 갔으면 좋겠지. 당근이 가장 그 나쁜 그 뭐 화학 비료 이런 걸 다 가져가는 거래서 뭐 남편 빨리 죽게 하려면 그거 아침마다 주스를 짜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약간 제주도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돈만 더 벌면 된다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전환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은 왜 다음 세대를 생각하냐. 우리 이때까지 너무 고생했으니까
나만 생각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새롭게 가면 좋겠죠. 네. 그런 가능성을 지금 살고 계신 선을마을에서 보셨다고 했는데 이런 가능성이 다른 마을로 어쨌든 확산이 되어야 이것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우리가 어쨌든 꿈꾸는 그런 사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확산 가능성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마을에 대해 네. 우리가 계속 제주를 너무 염두에 두는 것도 사실은 제주주의가 돼서 방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으면 서늘에는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만화학과라던가 뭐 사회과학 하는 게 한 10명, 20명씩 선생님들이 많이 데리고 오는데 연구하러요. 현장 연구하러 엄청 많이 오세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그런 학교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엄청난 학교가 될 것 같아요. 캠퍼스가. 이게 아주 새로운 캠퍼스죠. 아주 작지만 그런 캠퍼스가 될 것 같고 이제 연대를 하는 거죠. 슈마의 작은 칼레지 같은 것처럼 그런 연대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뭔가가 지금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걸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이제 아주 다르게 나오겠죠. 네, 이틀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종 스튜디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